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는 3학년 1학기 과정 개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실수와 그 연산, 그중 첫 번째 단원인 제곱근과 실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가장 기본인 제곱근의 뜻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어 용어의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곱이라는 뜻을 모르는 친구 있나요? 없죠?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문 다 배우셨죠? 이 근은 무슨 근자냐면 뿌리 근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제곱근은 제곱이 되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학생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거. 3을 제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모르는 사람 없죠? 네, 9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뭐가 나오죠? 그렇죠. 9가 나오죠. 방금 제가 어떤 표현을 썼죠? 3을 제곱해서 9가 나오고 마이너스 3도 제곱해서 9가 나왔어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 한다? 제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조금 반대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9는요. 무엇을 제곱해서 나왔죠? 3을 제곱해서 나왔어요. 또 9는 무엇을 제곱해서 나왔어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9의 제곱이 되는 뿌리가 무엇이죠? 바로 3과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바로 제곱근이에요. 조금 더 쉽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뿌리가 있는 나무를 조금 풍성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풍성한가요? 네, 여기에 열매가 커다란 과일 열매가 이렇게 두 개가 맺혔어요. 뿌리에는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뿌리에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이 위로 올라가서 어떤 열매를 맺죠? 네, 9라는 열매를 맺어요. 플러스 3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9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 9라는 열매는 어떤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9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자, 이제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9의 제곱의 뿌리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어요. 어떤 거예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수학의 개념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x의 제곱은 a다. 학생 여러분들이
숫자로 했을 때는 금방 이해하는데 이제 문자로 갔을 때는 좀 이해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다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9의 제곱근이 무엇입니까? 3이죠. 그럼 x를 제곱해서 a가 나왔어요. 그럼 a의 제곱근은 누구입니까?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표현해 볼게요. 3은 9의 제곱근이죠. x는 a의 제곱근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숫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제 문제 몇 개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보죠. 49의 제곱근.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49의 제곱이 되는 뿌리를 구하세요. 49가 뭘 제곱해서 나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죠? 그렇죠.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이죠. 그런데 합쳐서 어떻게 쓴다?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쓴다. 그럼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연습해 볼까요? 0.01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무엇을 제곱해야 0.01이 나와요? 바로 0.1인데 우리는 음수와 양수를 모두 다 이야기해야 하죠. 그러면은 합쳐서 어떻게 쓴다?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쓴다. 이번에는 분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분수가 있어요. 25분의 4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25분의 4는 뭐를 제곱했어요? 5분의 2죠. 근데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동시에 말해야 하니까 어떻게 쓴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써줍니다. 조금 더 심한 문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마이너스 11의 제곱근을 구해보세요. 조금 어렵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11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해보라는 건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마이너스 11의 제곱이 원래 무슨 숫자였는지를 고쳐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1의 제곱은 원래 얼마예요? 121이죠. 그럼 이 문제는 121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무엇을 제곱해야 121이 나와요? 11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수와 양수를 동시에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제곱근의 특징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나오냐?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가 나와요? 항상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양수들의 제곱근이 다 몇 개가 나왔어요? 음수와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가 나올까요? 여러분,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4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을까요? 마이너스 49의 제곱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정의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2개라는 거
또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음수,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그렇죠. 0도 있죠. 그럼 0의 제곱근은 뭘까요? 뭐를 제곱해야 0이 나올까요? 바로 0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곱근의 뜻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